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싸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끝내기. 네, 오늘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윤석열 이제 끝낼 때가 됐는데 선생님. 뭐 그렇죠. 네. 거의 이제 끝난 상태인데 어떻게 뒷마무리를 하느냐. 뒷마무리를. 네. 그게 문제라고. 살 궁리를 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죠. 살 틈을 주면 안 되겠죠. 살 틈을 주면 안 되는데. 네. 선생님께서 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총선 끝나고 애들이 반격을 노릴 텐데. 그렇죠. 사정없이 몰아붙여야 된다. 네. 네. 약간 그러지 못한 것 같았으면 약간 좀 걱정이 좀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 지지율이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네네. 23%면 최저 아닌가요? 지금까지 최저죠. 그런 거죠. 네네. 확실히 국민분들이 정말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게 갤럽 조사라는데 네. 갤럽이 지난 3월에 막 국힘이 엄청나게 높게 나온다고 민주당보다 막 그렇게 그렇죠. 개뻥 쳐던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콘크리트 보수라고 하는 집단이 보통 30%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깨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봐야 되는데 뭐 언제 깨졌냐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한번 깨졌고요.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2018년 문재인 그때 지지가 80%였죠. 그러니까 20%까지 떨어진 거네요. 정상회담 지지가 막 80에서 85까지 올라갔으니까. 85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깨진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깨진 건데요. 이 공통점을 파악해 보면 공포가 완화됐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제가 보수는 계속 공포형 보수다. 그러니까 그 이념이 좋아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공포 분위기 때문에 무서워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사람들이 보수 성향을 버리고 이탈하는 그쪽에서 이탈하는 그것은 공포가 줄어들 때뿐이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공포가 줄어들면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돌아온다. 이 사람들이 좀 급락하는 게 있어요. 왔다 갔다. 공포 분위기가 좀 세지면 갑자기 올라가요.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최대한 뭐 40을 넘을 때 40몇까지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포 분위기가 심할 때. 그러다 공포가 완화했어. 이번 총선처럼 대파해버리고 막 이러면 이제 별로 안 무섭잖아. 넘어가네. 안 무섭잖아. 이제 넘어가는구나.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되면 30이 깨지는 거죠. 떨어지는. 그래서 한국의 보수층의 특징을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생각해 보면은 진짜 아무리 올라가봐야 40%였네요. 그렇죠. 네, 최대치가. 지금 뭐 전 세계 그 지도자들 보니까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맨 밑바닥에서. 젤렌스키보다 더 아래인 것 같은데요. 뭐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젤렌스키급. 지금 이런 지지율 급락 요인 좀 어떻게 보시는지. 무엇보다 뭐 윤석열 자체 문제가 크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무회의 발언, 모두 발언. 한마디로 그거죠. 비공개 공개 대리 사과를 하는. 그러니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이게 뭐야 이게 국정 방향이 옳다고? 사과도 안 해. 그랬더니 사과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가지고 사실은 했다. 했다고 발표한 거죠.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비공개로 했다. 비공개로 사과했다. 비공개 대리 사과. 대리 사과. 그래서 이 내용은 그거잖아. 한마디로 국정 방향이 옳은데 왜 너희들 체감을 못하는 거야? 그렇죠. 국민들을 나무란 거잖아요. 왜 몰라? 왜 몰라줘? 안 느껴져? 내가 섬세하게 해줘? 더 느끼게 해줄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이 새끼는 안 되겠다. 이놈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툭 떨어지는. 그리고 또 보수층 일각에서 그런 생각도 들을 수 있죠. 이런 태도를 또 보이면 앞으로 위험해질 텐데 상황이. 윤석열 지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도 생길 수 있고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윤석열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도 컸죠. 정진석이 유명한 이 친일파의 막말. 그렇습니다. 쉽게 하면 주둥이 총기난 사범 아니에요. 친일 총기난 사범. 아주 심각한 인간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임명한 걸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야 윤석열은 정말 변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하겠구나. 이번에 뭐 이관섭 비서실장 배웅할 때도 마이웨이 불렀다면서요. 그래요? 노래 실제로 불렀다는 겁니까? 자기가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서 배웅하면서. 영어 노래는 더럽게 좋아하네요. 당신을 뭐 사랑 그때 옛날에 불렀던 그 노래 있잖아요. 사랑이 필요한 거야?
아,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거 하고 마이웨이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 되게 의미심장하죠. 탄핵이 필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내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네네, 그러네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저놈 아, 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계속 떨어진 거군요. 네, 윤석열이 일단 제일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이제 이번에 총선 그 결과에서 이제 뭘 선택했냐, 왜 그랬냐, 이제 그런 걸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을 한 건데 그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민생 물가가 크더라고요, 선생님. 아 그럼요, 크죠.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사과 10,000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양배추가 네. 양배추가 또 10,000원대래요. 그래가지고 그 춘천에 가면 그 닭갈비 먹지 않습니까? 예. 닭갈비에 그 닭이랑 이게 저 양배추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지금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난리랍니다. 이거 비싸니까 지금. 양배추를 못 넣어주는. 네. 그래서 저녁에 밥 먹기가 애매하고 밥 먹고 나면 이게 저 후식으로 사과 하나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파가 좀 큰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뚜껑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네. 어떤 정권이든 간에 일반적인 국민들의 민심 위반을 불러오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민생이거든요. 민생. 삶. 아. 이거 생활하고 사는데 너무 힘들면 네. 뭐 이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현란한 걸 외치고 뭐 해봤자. 그래서 민생 문제 해결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은 민생이 좀 안 좋아도 아하. 정치 이슈라든가 뭐 예를 들면 독재적 방식으로 통치를 한다든가 아. 이런 거에 훨씬 더 많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일반 보통 국민들은 그거에 대한 반응보다 오히려 민생에 대한 반응이 크죠. 아하. 근데 이건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두 건의 이슈로 되는 건 아니고 아하. 생활 체험 속에서 이제 쌓이는 거잖아요. 예. 이 정권 들어서 살기 훨씬 힘들어졌다. 아. 시간이 조금 걸리죠. 네. 그 대신 한번 이게 마음이 떠나면 민생 문제로 돌이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그래서 거군요. 문재인 정부도 사실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민생 문제가 있죠. 그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있었고요, 문제, 막판에. 그리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네. 청년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 촛불로 뽑아줬는데 사실 그때는 많이 뽑았어요. 네네, 20대가. 많이 거의 전폭적 지지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봐야죠. 네, 막판에 윤석열한테 가버린 거죠, 이게. 근데 보니까 사는 게 별로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하. 몸에 느껴지는 민생에서의 개선점 네. 이런 게 안 느껴지면서 돌아선 게 크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더 심하니까. 지금 더 심하니까. 뭐 이제 민생이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은 훨씬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또 사실 또 선생님 민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외교랑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순수하게 경제를 잘못해서 생기는 예. 문제가 아니라 네네. 국방이나 외교를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게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하고 맹목적으로 숭배하면서 네. 러시아, 중국, 북한을 적대시한 겁니다. 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줄고 사실 그런 데서 좀 많이 타격이 왔죠. 네, 타격이 오는 거죠. 실제 민생과 가까운 그렇습니다. 그 물품들이 지금 중국이랑 많이 교류를 네. 하게 되는 건데요, 원래. 수출길도 막히고 수출길도 막히고.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실은 자초하는 거죠. 예. 그러겠군요. 지금 이번에 환율이 1,400원대를 찍었다는 겁니다, 선생님. 네. 이게 지금 그 우리 역사에서 보니까 그 IMF 때 97년 네. 그때 한 번 있었고 이제 그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까? 뭐 네, 미국에서 네. 막 난리 났을 때 네. 그때 하고 2022년 그러니까 이제 2년 전이죠. 네. 그때 연방준비제도발 고금리 충격. 네네. 이때 이후로 지금 네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 지금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불안해하고 그날 그 증시도 뚝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이런 게 실제 위험 신호라고 봐야 네네. 됩니다. 예. 지금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그 화폐 가치가 한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만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 이게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위태로운 아. 신호라고 이제 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권이 지금 폭탄들을 다 덩치를 키워놓고서 막았단 네. 말입니다. 총선 전까지. 아, 그래서 총선 이제 지나고 나서 터지기 시작할 거다. 네네. 이렇게 이제 다들 예측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2의 IMF 또는 IMF를 능가하는 초대형 경제 위기가 올 거다라고들 예. 예측합니다.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한국 경제가 상당히 위태롭다라는 것이 이 화폐 가치에서도 드러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데다가 네. 그런데도 막
대박하게 합리적이라고 그래봤으니 네, 국민들이 그 분노가 하늘을 찔렀던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또 우크라이나에다 돈 준다고 서명했더만요. 아니 돈이 어디? 지가 돈이 어디 있다고 지금? 국민 돈 주겠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말씀입니다만은 네. 미국이 이번에 그 저 돈을 또 엄청나게 많이 네. 뭐 100 몇 조 든가를 네. 지금 뭐 이제 주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84조, 이스라엘에 36조, 네. 대만 네. 비롯한 이쪽에 11조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뿌리더라고. 근데 사실 선생님 미국도 지금 돈이 없어요. 쥐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랑 뭐 비슷하던데요, 민생이. 맞습니다.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고 또요. 아 그래가지고 뭐 삼성 그 반도체 거기 공장 지으라고 해놓고는 막 돈 네. 뜯어가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 지경인데 아니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크라이나에 그 돈을 이렇게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선생님. 근데 이걸 주면 네. 미국은 그래도 아. 군수산업체는 돈을 벌어요. 결국 그 돈을 누굴 주는 거예요? 네. 미국 군수산업체 주는 거예요. 맞아 그 얘기가 있더만요. 전체 금액의 3분의 1은 그 미국 군수업체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지원한 게 주로 무기인데 그 무기를 미국 무기인데 미국 무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군수업체는 그래도 돈을 벌거든요. 미국만 돈 버네요. 네, 한국은 줘봤자 돈 버는 것도 그러네요. 없고 못 받습니다 나중에. 야 이거 뜯기는 건데. 차관 형식으로 준다고 이번에 했다는데 네네. 못 받죠. 어떻게 받아요? 이게 우크라 가서 생즉사 사즉생 그러더니 네 진짜 우크라랑 같이 죽을 모양인지. 좀 있으면 또 이스라엘도 줄 줄 몰라요. 이스라엘에도 네. 아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김건희도 한몫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아일보에서는 지금 김건희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엄정한 사법 처리만이 지금 정권을 살 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김건희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결국 윤석열 보고 물러나라는 얘기죠. 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군요 동아일보가. 그렇죠. 예. 그 동아일보가 계속 그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네, 이거 털고 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사조로 가라.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를 친다는 얘기는 윤석열을 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게 또 있고 또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데는 좀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이후에 적폐들이 그런 좀 걔네들 안에서 내분 좀 이런 것도 있어 보입니다, 선생님. 그렇죠. 네. 개싸움하는 거. 개싸움하는 거. 네, 그런 것도 있죠. 야 지금 그 김상진 있지 않습니까? 극우 유튜버. 네. 그놈이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됐어요. 아 이런 것도 약간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그 그렇죠. 명분이 뭐냐면은 예전에 그 윤석열이 서울지검장 할 때. 그 김상진이 엄청 윤석열을 이제 막 깠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문재인 앞잡이다 이거죠. 지금은 이제 김상진이 완전히 뭐 그쪽 편이 됐는데, 그냥 또 그 건으로 지금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렇군요. 이런 것도 좀 약간 좀 그네 손발이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지검장이 원래는 친윤이라는데 얘가 지금 김건희 어쨌든 수사는 해야 되지 않냐 이랬다가 지금 완전히 노발 거의 뭐 김경률 꼴 난 거죠 지금. 그래서 얘 교체. 야 친윤도 안 되겠네 이제 찐윤으로 하자 뭐 이렇게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러면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좀 있을 텐데 선생님. 있겠죠. 그렇죠? 검찰의 지들도 약간 좀 엘리트 의식이 있는데요. 그렇죠. 야씨 우리가 동반 침몰할 거냐? 엘리트 의식도 있고 또 그 있잖아요. 하이에나 의식도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약해지면 물어뜯는 그게 또 특징이 있잖아요. 상관을 물어뜯고 올라서는 그 검찰들의 특징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조금 이제 지지율 급락. 네. 이게 저희들은 이건 뭐 23%가 뭐냐 2.3%도 진짜 아깝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 정도 되려면 이제 아주 좀 뭐 세게 전국이 요동쳐야 될 거고. 요동쳐야 된다. 그래도 일부는 좀 고정되는 층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 공포의 그 약간 좀 이 분개선 임계치를 넘어서서 정신이 망가진 그런 경우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포의 가장 큰 게 이제 선생님 말씀은 이 한반도에 그어져 있는 분단, 이 분단선, 분개선 이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거로 인한 국가보안법 같은 거, 그래서 빨갱이로 공격당하고 정보로 공격당하고 여기에 대한 공포가 아주 어마어마하죠. 나이 든 층일수록.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 바로 지금 어제 김광수 박사라고 북한학을 연구하는 박사예요 이분이. 근데 이제 지난번에 1월달에 뭐 토론회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그때 이제 북한이 왜 이렇게
통일 정책을 바꿨냐? 통일 정책 바꿨냐? 이걸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재적으로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그게 이제 완전히 뭐 북한을 옹호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지고 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는 좀 미뤄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공안 탄압이 또 몰아치는 것 같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공안 탄압을 시작하겠죠. 이쪽으로 더 가겠군요. 네, 그러면. 그렇죠. 윤석열이 살아남기는 그거 말고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이 공안 탄압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네네. 과거에도 그랬지만 총선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이게 위력을 발휘하려면 네네. 전쟁 위기와 결부가 돼야 돼요. 그냥 공안 탄압만 하기는 힘들어요. 예. 왜냐면 야당에서 그렇게 하면 탄핵할 수도 있거든요. 예. 너 미쳤냐 이러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위기 같은 걸 고조시켜야지 이게 명분도 없고 네. 효과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전쟁 위기가 오히려 고조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더 고조되지 않을까. 네. 공안 탄압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공안 탄압과 전쟁 위기가 같이 갈 거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 무슨 뭐 그 군인들 무슨 뭐 그 상급하는 네. 진급하는 뭐 그런 자리에서 윤석열이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북이 뭐 아무튼 도발하면은 가만 두지 마라.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조치 뭐 후보고 뭐 이제 또 그런 얘기죠. 비슷한 얘기죠. 근데 뭐 지난 그 총선 직전에 북한에서 그 고체연료 네. 그 극초음속 미사일. 예. 아 그래 극초음속 미사일 그거 미국은 여전히 못 만드는 모양이던데요. 네,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걸 발사했을 때 그때는 말을 안 했단 말입니다. 네네네. 찍소리를 못 하고 있다가 다시 그런 걸 할 거다. 지금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네. 계속. 필리핀. 네. 필리핀은 엄청 내세우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예, 예. 대만 전쟁 발발 위기가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 한반도에서도 계속 군사훈련을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북쪽의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네. 어젠가 오늘인가 담화를 오늘입니다. 오늘 발표해서 아침에.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한테 윤석열 간땡이에 바람 넣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용감성을 부추기지 말라. 아, 윤석열한테. 네. 그러니까 뭔가 감을 잡은 거죠. 얘네들이 윤석열을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게 있나 보다. 지금 띄워주고. 근데 지금 분위기가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한판 뜨자 뭐 이런 식으로 살살 올라가는 네, 분위기니까 네, 네, 윤석열 네.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뭐 언지를 줬을 수도 있고. 그럼 윤석열은 총선 참패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기고만장해지겠죠. 어허. 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북쪽에서도 감지하고 그런 경고를 표한 거 아니냐. 아 그런 이유. 네, 윤석열 부추기지 말라 한마디로. 그런 거군요. 바람 넣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젤렌스키도 네. 사실은 이제 5월 20일인가 걔가 임기가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근데 대선 안 한다고. 안 하고 있죠. 예, 그냥 계속 자기가 집권할 거라고. 네. 근데 이게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데 선생님. 문제됐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그다음부터는 회담 상대로도 대통령으로- 안 쳐주고 안 쳐준다고. 대통령으로도 안 쳐주고 근데 이제 젤렌스키는 계속 우길 거 아닙니까? 외국이겠죠. 미국은 또 밀어주고요. 그렇죠. 어. 네, 네타냐후도 사실은 끝나는 건데 전쟁만 중지되면 네네. 미국에서 계속 살려주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도 진짜 그렇습니다. 미국 놈들이 아니 이스라엘 그거 완전히 학살하고 있는데 걔네들 그렇죠. 걔네들한테 36조를 지원한다는 게 이게 맞습니다. 말이 되나 진짜. 학살 자금입니다. 학살 그러니까요. 자금. 네. 학살 자금이다 이게.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학생들이 지금 맞아요.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데모인데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네, 다 경찰 투입해서. 오, 108명을 잡아갔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108명이면은 국힘당이 108석이잖아. 이번에 뭔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건가 이제 우스갯소리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그 기사가 올라오니까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바이든이면 민주당이고 네네네. 그런데 반전 시위했다고. 원래 이제 반전 시위하면 민주당이 하는 걸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전 시위했다고 108명을 체포해? 굉장히 황당해하더라고요. 바이든이 더 지금 매파라고 봐야죠. 네. 오히려 트럼프보다. 네. 오히려. 그래서 군수산업체 이익을 지금 전면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 금융자본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네네. 아량 있는 척 행동할 때는 그래도 잘 나갈 때입니다. 좀 자기네가 여유가 있을 때 그때는 좀 착한 척해요. 아하. 그러나 궁지에 몰리면 여지없이 아. 돌변해서 네. 파쇼 체제로 갑니다. 아. 그래서 과거에 미국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이 고조되었을 때 네네. 아주 잔인무도한 탄압을 했거든요. 예. 노조 지도자들 잡아다가 막 사형하고 테러하고 암살하고. 이 메카시 그때부터 메카시 그런 겁니까? 전부터. 전부터도. 네, 그러면서 미국의 좌파 운동을 많이 작살을 내요. 예. 그거에 기초해서 탄생한 게 공화민주당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한번 피바람을 불고 싹 정리한 다음에 만들어진 게 공화민주 양당 체제. 양당 체제를 만든 거다. 진보 정당이 없는 거죠. 원래는 있었지만. 그 사실 저도 네. 이게 뭐 진보 이렇게 역사들 같은 거 보면은
저희가 메이데이라고 하는 곧 이제 노동절 돌아옵니다만은 그 메이데이도 보니까 역사가 출발이 미국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죽어가지고 노동자들이 그러니까요. 시위하다가 죽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총격을 가해서. 이제 우리가 38 여성의 날이라고 하는 네. 그것도 미국에서 출발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중가요도 저희들 보니까 네. 미국에서 많이 번안해 왔어요. 보니까 네, 노래들을 맞습니다. 초창기에는 네. 뭐 우리 승리하리라 뭐 와서 모여 함께 이런 거 다 거기서 번안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민주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 진보 운동 진보운동이 굉장히 강했는데 활발했는데 작사를 낸 다음에 작사를 내버렸다. 싹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주공화 체제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또 한국 전쟁에서 한번 지면서 네네. 미국이 또 위기에 몰리자 메카시즘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전쟁 이유입니까 그게? 예. 메카시라는 게 한국 전쟁의 영향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메카시즘이 또 기승을 부렸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또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자본주의가 좀 잘 나갈 때입니다. 황금기라에서 그때는 여유를 좀 부리죠. 그러나 그때도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반전 운동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탄압합니다. 똑같네요. 지금 네, 이런 지금은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 반대하는 네, 그렇죠. 시위를 지금 완전히 탄압하는 건 맞습니다. 똑같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풀어져요.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나서는 좀 이제 뭐랄까 여유를 좀 부리는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또 이제 조금 행사를 가면놀이를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파시화되기 시작하죠. 지금은 아마 거의 최종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언론 검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네. 어마무시한 탄압을 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요구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 자금이 학살 자금이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겠다 사람 죽이는 데 쓰이는 건데 네네. 팔레스타인인들 그거 거절하라. 네. 그래서 이제 잡혀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교직원, 교수까지 동참해서 네. 지지 선언을 하고 다른 대학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얘기는 그러면은 그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반전 여론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높죠. 저는 108명이나 잡혀갔다 이게 일단 미국 그 저 바이든 정부의 예. 무도함도 생각이 들지만은 한편으로는 야 미국 대학생들이 괜찮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임계점을 넘은 게 음. 이스라엘 침공 지지한 거예요. 바이든이.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크라이나까지는 대충 속일 수 있었다고 쳐요.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 악마화하면서 네네. 좀 안 그래도 미국의 러시아 반 러시아 분위기도 있고 있으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대충 그거는 참았는데 눈에 너무 보이는 거죠 이거는 사람 죽이는 게. 네. 계속 실시간으로 데이터도 올라오고 사람 죽는 그렇습니다. 모습이라든가 3만 명이 넘게 죽었다는데요. 참혹함이 다 이제 알려지기 있잖아요. 아이들도 죽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너무 명확하게 이거는 인종 청소인데 여기에다 왜 자꾸 돈을 주느냐 예. 시원하고. 그래서 이거는 반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미국 내에서는 아주 난리를 쳐요. 그 반유대주의라 그러면서. 네. 그래서 그 학교 총장 불러다가 막 닥달하고 그 다음에 뭐 명단 작성해서 처벌하고 막 이런 식으로 네. 가혹하게 탄압하니까 이제 더 반발이 세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미국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그 네타냐후를 반대하는 시위가 10만 명이 예, 시위를 했다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예. 10만 명이면 선생님 보통 우리 촛불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위인데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시위라는 게 그렇죠. 그런 그 물론 이제 중동 쪽에서 네네. 중동 쪽에서 반미 시위 이런 건 컸지만 예. 이스라엘 자체에서 10만 명 시위 이건 굉장히 독특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인구도 적은데요. 이게 만약에 선생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러시아에서 일어났으면 지금 막 우리 언론들 지금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스라엘 10만 명 했다는 거 그냥 한 번 나오고 만 나와버리더라고요. 보도를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좀 이제 자체 그 제국주의적인 나라들 자체에서도 이렇게 네. 벌어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히틀러도 원래부터 네. 파시스트는 아니었어요. 예. 독일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파시즘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파시즘이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위기에 몰렸을 때 등장하는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하나의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악마군요. 비장의 무기예요. 비장의 무기다. 어려울 때마다 나오는. 그래서 자본주의는 꼭 민주주의랑 결합된다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인식이고 파시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네네. 그걸 잘 위장하고 있다가 위기에 몰리면 나옵니다. 항상. 독일, 이탈리아, 일본 다 좀 어려웠잖아요. 네네. 딴 어려워지면 나라들은 식민지 막 하는데 이쪽은 식민지도 없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파시즘으로 간 거죠. 사실은 그럼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는 파시즘이랑 그렇습니다. 파시즘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자본가의 독재니까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가면을 보여주다가 그렇죠. 네, 안 좋아지면 그냥 가면을 벗으면 바로 벗어- 파시즘이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 지금 윤석열 지지율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넘어갔는데요. 네. 윤석열 지지율이 선생님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선생님? 없죠?
뭐 있을까요? 없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 공포 분위기, 공포 분위기. 전쟁 위기, 예. 전쟁 요럴 때는 좀 오를 겁니다. 아하. 그래봤자 제가 볼 때는 40%선은 넘지 못할 못할 것이다. 아, 이제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분석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를 가능성보다도 윤석열이 매달릴 그 이제 요인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제 하나는 미국이랑 일본의 정치적 지원을 이제 네네. 요구하는 거. 그래서 이제 김태우를 안 자른 거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적폐들이 결집하는 거. 네. 네.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이번에 선거 말미에. 네. 또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 간 것도 약간 결집을 좀 도와준 거 아니냐. 네. 약간 이런 이제 분석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야당이 헛발질을 할 가능성.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영수회담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네. 예, 좀 이게 자칫하다가는 주도권을 완전히 지금 윤석열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게 좀 네. 분석들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보수 직결은 그렇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어허. 왜냐하면 직결해봤자 23%니까 네. 지금 직결한 거 아니에요. 예. 23%. 네. 그러니까 뭐 크게 위력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고 아. 윤석열이 사고 치는 거 네. 이제 뭐 판을 뒤집으려고 모험적인 행동을 하고 이걸 미국이 뒷받침을 해주는 문제 네, 이게 네. 제일 심각한 위기죠. 아까 말씀하신 전쟁과 공안, 이 그렇습니다. 공포, 네네. 이쪽이 좀 크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만약에 그대로 놔두기로 미국이 결정했다 예, 예. 라고 한다면 윤석열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예. 전쟁 위기밖에 없어요. 아하. 그래서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런 와중에 이제 지금 4월 19일 날 네. 재미난 일이 저는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선생님. 네. 하나는 아침에 조조 참배를 했어요. 조조 참배. 예. 이거를 아침에 원래 이제 10시인가 그 공식 4.19 이제 행사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이가 네. 2시간 전에 먼저 갔답니다. 7시에? 그럼 7시면 한참 전인데? 야. 그럼 8시였나 행사가? 아무튼 그 먼저 갔어요. 먼저 왔다 갔는데 그거를 지네들이 조조 참배라고 대통령실에 써놨어요. 지들이 표현한 거예요. 조조 참배라고. 참 웃기는데. 그러니까 도둑 고양이 참배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도둑 참배라고들 이제 많이 우스개로 하고 있는데. 이때 윤석열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났으면 굉장히 노력한 거네. 야, 그죠? 안 잤나? 맨날 늦잠 자는데. 그 전날 막 이거 가려고. 술 마시고 그냥 밤샜을 밤샜나? 밤을 샜을 수도 있죠. 밤새 마시다가. 네, 그냥. 야, 가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 그럼 지금 갔다 와서 자자.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좀 이따 가면 또 사람들 있잖아. 사람들 있잖아. 네, 사람들 없을 때 가야지.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그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면은 이재명 조국 있는데 이 만나기가 두려웠던 건가? 그렇죠. 껄끄러웠던 거죠. 이제 그런 심리 아닌가? 네, 그리고 그때까지는 결정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 영수회담 제안을 할지 말지 네네. 이런 거를. 아, 그래서 가가지고 악수하고선 이재명 대표가 한번 만나야죠 그러면 싫어. 그래놓고 좀 이따 전화해서 영수회담장으로 순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때문에 피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 굉장히 쫄보의 모습 아닙니까, 선생님 이게?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재미난 거는 이 조조 참배가 있는 날, 이날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 전화해가지고 영수회담 하자 그랬다는 거거든요. 예. 아니 영수회담 할 거면은 그렇죠. 그날 아침에. 가서 만나서 그렇죠. 제안하면 만나가지고 악수하면서 총선 고생하셨다고 한번 보죠. 한번 봅시다. 조국 장관, 조국 대표도 인사하고 뭐 축하합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왜 이걸 못 하는 거죠? 또 거기서 뭐 또 이제 조국 대표가 네네. 사과하십시오 뭐 이러면 네. 입틀막 할 거 아니에요. 들고 나가고. 질질 끌려 나가고. 강성희 의원처럼 네, 이재명 대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국정 방향을 바꾸십시오. 악수 딱 손 내미는데 막 강성희 의원이 그 한이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국정 방향 그렇죠, 바꾸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입틀막 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경호원들 또 본능적으로 입틀막하고 끌고 나갈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4.19에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입틀막 끌려가는 장면이 연출된다. 이건 뭐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런 네. 여러 가지 때문에 귀찮아서 안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은 날이라는 게 저는 너무 황당하다는 겁니다. 4월 19일 날 정말 우리 그 민주주의를 피로소 지킨 그런 날인데요. 이날 조조 참배를 하고 네. 그래서 일부러 조국 이재명을 피했는데 네. 또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 뒤에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고 한 그러니까 이건 이거 완전 역설인데요. 진정성이 없는 거죠. 영수회담 그러니까요. 제안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히 한번 그 던져본 낚시 아닌가. 그야말로.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만나자라고 먼저 제안을 했는데 네네. 이재명 대표가 아예 안 만날 수는 없다고 봐요. 뭐 안 만난다,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럴 수는 없다라고 예. 보거든요. 일단 뭐 제안이 와버렸으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가 할 때만 해도 네. 그때는 제안이 온 건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게 먼저 할 필요는 없다. 할 필요 없다고 저희들이 이제 약간 좀 얘기를 한 건데요. 뭐 어쨌든 윤석열이 지금 이제 먼저 와버렸으니까. 제안을 했으니까 네네. 그러면 아예 거절할 필요는 없는데 네네. 그냥 갔다가 빈손으로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맛있는 과자나 먹고 올 수는 없단 말이죠. 윤석열은 그러자는 겁니다, 선생님. 술만 먹자는 거 아니에요. 일단 만나자. 네. 근데 이쪽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갔다 오면 안 가는 일만 못한 거고. 네. 또 뭐 국민적 분노가 또 치솟을 텐데 잘못하면 민주당이 욕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선생님. 만약에 빈손으로 돌아오면 이걸 완전 윤석열의 살기만 열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 이낙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낙연이 사실 그 야당 대통령 후보로 1위를 달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당 대표할 때만 해도, 민주당 네. 대표할 때만 해도. 근데 그 이명박이랑 박근혜 사면 얘기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그렇죠. 그랬죠. 이번에 15%도 못 얻었죠.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그런 쪽은 아닌 듯 한 게 네. 최소한 25만 원 네. 그 지원금. 민생 지원금. 네, 민생 지원금. 그 요구한 것 같고 네네. 또 몇 가지 의제를 제안한 것 같아요. 특검.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 예, 최해병으로 부르자 그러는데 요새 이제 네. 하여튼 최상병 특검, 최해병 특검 네네. 그리고 개헌 뭐 이런 몇 가지를 예. 의제로 삼아서 논의하자. 그리고 뭐 하나 정도 양보하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25만 원 정도는 네네. 해라. 아. 근데 그걸 대통령실에서 윤석열한테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그러면 윤석열이가 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기된 거예요. 아.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가서 만약에 아하.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뭐 술만 먹자 그런다. 네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요. 네네. 박차고. 만나보니까 역시 인간이 아니었다. 갔더니 멧돼지가 나와 있었다. 역시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면서 네네. 이제 이 정권과의 이제 협치는 없다. 네. 라고 선언하면 오히려 명분 쌓기로 좋죠. 그렇게. 한번 만나서.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만났는데 별거 없는데 네. 양보할 것 같지도 않은데 네. 계속 만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열받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아니 진짜로 그런 이렇게 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뭔가를 해볼 의향이 있다면 그렇죠.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좀 정리를 시켜주든가 지가. 그렇죠. 그다음에 언론들도 지금 그 김건희 막 23억 나온 거 그거 엄청나게 탄압하더라고요. 네. 이 탄압을 다 하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한테 칼은 계속 쑤시면서 대화하자고 하는 꼴 아니냐 이게. 그렇죠. 그리고 정진석 임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친일파 놈을. 네, 그 좀 이쪽에서 납득할 만한 인사를 임명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바뀔 생각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네. 이걸 시간 끌기용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영수회담을. 저는 이거 보면 선생님 이게 미국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이 북한한테 계속 군사훈련 하면서 네, 회담하자고. 그래도 뭐 조건 없이 만나자고. 네. 아니 조건 없이 만날 거면은 지들이 저 훈련이라도 하지 말든가. 리퍼까지 왔더라고요. 네. 그 리퍼라고 그 네, 저 무인기죠. 네. 약간 최첨단 무인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야 만나서 술 한잔 하자. 무슨 술을 마셔 지금. 그렇죠. 사람들 다 죽여놓고.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있군요. 뭐. 예, 총선 패배로 한동훈이 사라졌다가 다시 또 뉴스에 좀 등장을 네.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자. 네. 라고 윤석열이 연락을 했더니 아픈데요? 네. 지금 못 가겠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거절도 참 치사하게 거절을 해요. 네, 당당하게 만날 이유가 없다. 네, 뭐 이준석 그랬잖아요. 네, 네. 적어도 뭘 하지 않는 한 만날 이유가 없다. 이준석이 한 게 최상병 최상병인가? 특검이죠. 최상병 특검 받는다면 모르는데 나는 만날 의향 없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죠. 얘기했죠. 한동훈도 그랬어야 되거든요. 아, 뭘 하지 않는 한 안 만나겠다. 뭐 네, 이런 네. 정도로 해야 당당하잖아요. 네. 최소한 이준석급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근데 저 아파요 뭐 이러는 거잖아요. 네. 아파요. 이게 언제 쓰는 거예요?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안갈 때. 학교 가기 싫으면 네, 아침에.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꾀병. 네. 꾀병이죠, 꾀병. 아프다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가 막 화낼 것 같으면 지각해서 네. 막 아픈 척 하잖아요. 네. 굉장히 이게 수동적이고 좀 수준 낮은 누가 봐도 뻔한 수준이 낮죠. 그런 핑계잖아요. 네. 이런 걸 대면서 안 갔다라는 것은 정말 아. 한동훈답다. 한동훈답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하. 어쨌든 한동훈이 왜 이렇게까지 예. 치졸한 짓을 하면서까지 안 갔을까? 예. 무서워서 안 갔을 거라 봐요. 또 만나면 또 대가리 박아야 되는 건가요? 용산 대통령실 딱 들어가면 네. 솥단지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솥단지. 들어가? 들어가 토사구팽 이제 삶아야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혹시 가면은 네. 뭐 솥단지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골프채가 있지 않을까? 골프채. 아니면 또 육모방망이가 있지 않을까? 네, 네. 정진석이 좋아하는 게 육모방망이. 왜요? 옛날에 그랬어요. 뭐 보수에 도움 안 되면 아.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빠개버려야 된다 그랬나? 정진석이? 네,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네. 비서실장도 했는데 또 뒤통수라고 그러니까 또 육모방망이 약간, 딱 들고 네. 있을 수도 있잖아. 머리 쪽이 좀 뭔가 쎄 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하여튼 뭐 임명하기 전일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이제 상상했을 거예요. 한동안 무서우니까. 네. 그래서 무서워 죽겠는데 거기 가서 또 윤석열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그 공포인데 네. 그 고통인데 갈라 그러겠습니까? 예. 안 갈라 그러죠. 그럼 이게 이제 선생님 안 간 게 이제 공포도 있지만 뭔가 이제 좀 얻으려고 하는 뭔가 이제는 좀 뭔가 결별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걸까요? 그런 게 있으면요. 네. 페이스북에 쓴 글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요. 네네. 이런 뜻단 말이에요. 윤석열한테 지금 뭐랄까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네,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다음에 누가 자기한테 그런 짓을 하면 네.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네. 내가 그거 좀 개겼지만 그거는 뭐 배신이 아니고 충정에서 우러난 거다. 고마운 줄 알아라.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지 네. 내 딴 마음이 있는 건 아니다. 아하. 이게 결국에는 지금 구걸하는 거잖아요. 살려달라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싸울 마음이 있으면 페북에 그랬으면 안 되죠. 페북의 내용을 보면 다 이제 구걸이에요. 살려달라는. 살려달라는 거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네, 내용 이거로 읽혀져요 다 내용들이.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맞서겠다는 어떤 마음의 준비 이런 거는 되어 있지 그런 건 않다. 없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한동훈이 왜 글을 썼을까 페이스북에 이 그런 분석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가 네. 윤석열이랑 뭐 4시간을 만났다는 겁니까? 네, 4시간이나 만났죠. 저도 그때 만난 거 너무 길게 만났어요. 보통 정상회담도 예. 한 30분이면 끝나요. 뭐 연어를 갖다 놓고 술 마시면서 했나? 이게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다는 건데요. 한동훈 뒷담화를 그렇게 재밌게 깠나? 뒷담화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가다 보면. 제일 시간 잘 가는 게 뒷담화예요. 네. 그래서 둘이서 뒷담화 하다 보니까 이제 죽이 네. 뭐 장단이 맞는 거죠. 북치고 장구치고. 네. 그러니까 막 기분 좋아가지고 한 잔 더 가, 야, 한 병 더 갖고 와. 뭐, 한 병 더. 짝으로 갖고 와, 짝으로. 그 4시간 동안 씹은 거예요. 둘이서 안주 막 씹으면 한동안 씹고 막.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거 끝난 다음에 네. 계속 가는 거예요. 엄청 깠죠. 이게 배신자다 이놈. 넌 배신자.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이놈아. 얼씬거리지 마라. 얼씬도 거리지 마라. 이거 셀카 하나 찍는 놈. 네, 네. 대권 놀이에 취해가지고 이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배신자 네. 이미지를 딱 씌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동훈한테. 감히 네가. 네, 그러니까 용기라고 그랬잖아. 배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열받은 것 같아요. 열도 받지만 무서울 거예요. 무서운 거다. 네. 아니 그 글이 열받은 글입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무서움에 쩔어서 지금 절절 기는 글이지 열받아서 뭐 화내는 글로 보입니까? 그렇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뭐 배신이라고 하면 이제 한동훈 성격상 자기를 공격하면 못 참지 않습니까? 그것도 윗사람이 공격하면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홍준표에 대한 얘기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홍준표는 곧 그거죠. 윤석열이죠. 한동훈이도 그 정도는 입장에서는 알죠.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반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포였다 이게. 그렇죠.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저 진짜 배신한 게 아니고요. 네. 충정에서 우러나서 한 건데 저한테 누가 그랬으면 전 용서할 거예요. 이 얘기잖아요. 나 같으면.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고 다른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는 않을 거다. 네. 이 말이 있어서 네. 뭔가 이제 국힘당 또 그 당 대표로 네. 나오는 것을 이제 예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 얘기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하. 한동훈이 얘기하는 국민은 네. 전체 국민은 아닙니다. 뭐 이번에 표 얻은 정도 중에서 네네. 한동훈을 지지한 극렬 지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극렬 지지자들한테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다. 당신을. 이게 네네. 뭐냐면 지지자를 향해서 이런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윤석열이 절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만이 저를 살려주실 수 있어요. 네. 배신 안 할 테니 여러분만큼은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 거군요. 이게 살려달라는 SOS였다. 얘가 무슨 뭐 공익 추형도 아닌데 네. 국민 배신 이런 걸 언급할 랩니까? 네. 사람입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배신 안 할 테니까 절 지켜주셔야 돼요. 네. 윤석열이 저 때릴지도 몰라요. 여러분만 믿어요? 네, 그거 거의 그 급이죠. 내용을 보면. 그런 거군요, 이게. 행간을 좀 읽다 보면 네네. 굉장히 겁에 질려서 쓴 글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이게. 거군요. 예. 네, 그 겁에 질린 개.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죠. 한동훈은 겁먹은 개다. 겁먹은 개다. 네. 이번에 페이스북 글도 그런 거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저 당 대표로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럼 선생님? 그래서 네. 저는 한동훈이 당대표로 나오려면 네. 극우 세력에 전폭적인 예. 비호와 지지가 있어야 된다. 아. 그게 있지 않으면 절대 못 나옵니다. 네. 혼자서 뭐 그런 거 없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할 만한 인간은 못 된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 나온다는 건 이제 윤석열에 맞선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나온다는 건 윤석열이라는 게 진짜로 네. 결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완벽하게. 근데 이번 글을 봤을 때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선생님 말씀은. 네. 아. 설사 그런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 못한다. 네네. 지원 세력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조중동도 약간 갈리는 느낌이에요. 네. 이제 조선일보는 약간 이제 허위적으로 돌아서는 것 같고요. 한동훈 쪽으로. 근데 중앙이나 동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좀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걸로 보면은 쉽진 않겠네요. 전폭적 지지가 안 나오는 전폭적 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조중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그렇죠. 전폭적인 지지인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조중동만이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도 칠 거고 자기를. 아하. 그다음에 국힘당 내에서도 칠 거 아니에요. 네네. 홍준표만 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치기 시작했죠. 예. 이렇게 되면 한동훈은 좀 어렵다. 그런 상황을 뚫고 나가서 당대표에 도전하기란 네.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이 조중동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사람들은 지금 한동훈 다 차기 주자로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총선 과정에서 너무 못하니까. 한동훈이 바보 같으니까 네. 이제 정체를 알았잖아요. 아. 이 조선 입장에서는 저 자식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다. 당장 죽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아하. 조중동은 야, 딴 거 다 치고 쟤는 절대 안 돼. 중앙일보랑 동아일보는 야, 진짜 안 되겠다, 쟤는. 쟤는 안 돼. 이거 쟤를 내세우면 우리 다 죽어. 다 죽어.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럼 대안이 없지 않냐, 조선이 그러면. 네네. 없어도 일단 쟤는 안 돼. 제껴야 돼. 너무 상태가 안 좋잖아, 얘가. 막 이러면서 네. 자기들끼리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뭔가 좀 일사불란하지가 못하네요. 혼란스러워한다. 혼란스러워한다. 차기 주자가 없는 거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워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동훈은 이거 이제 조국 대표가 수사할 거다고 특검. 네, 특검법 제출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이게 이제 5월 말 지나고 네. 6월 1일부터인가요? 이게 개원이 되는 게 5월 30일인가 그런데요. 한동훈은 네. 조사 받게 되잖아요. 네. 연어 안 사줘도 돼요. 술술 불어요? 술도 안 사줘도 돼요. 네. 어차피 술도 안 먹잖아. 술술 불어요. 술술 불어요. 네, 한동훈은. 술을 안 줘도 술술 불어요. 술술 불어요. 한동훈은 자기 죄가 명백하다 그러면 다 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김건희 카톡도 다 까주고. 그렇죠. 네, 아이폰 비번 다 눌러주고. 비번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런 거죠. 그땐 까먹었는데. 그래서 막 쳐가지고 푸는 거죠. 그럴 수 있군요. 예, 그러면 그게 좀 핵폭풍이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윤석열이 굉장히 아킬레스가 되겠습니다. 네네네. 한동훈은 그거 정도 믿고 자기 살 길을 찾으려 하지 않을까. 그걸 믿고. 네. 예, 지금 이제 김건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가 지금 그동안 총선 직전에 아주 진짜 어떻게 참았는지 와 진짜 나오지도 않고 세상에 투표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선생님. 네네. 근데 투표 마지막 날 숨어서. 알고 보니까는 이미 사전 투표했다. 네. 숨어서 했다. 가리고 와서. 도둑 투표. 네. 얼굴도 다 가린 겁니까? 네, 가렸다 그러네요. 야, 가릴 것까지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왜 그런 거죠? 자기가 나서면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 네. 이게 전에 대선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코바나 컨텐츠 나오다가 머리 그때 우리 눌러가지고. 서울의 소리 기자였던가? 취재 딱 하니까는 머리를 그냥 눌러가지고 막 와. 그래서 나중에는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뭔가 무당적인 무속적인 그런 게 있었던 거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여튼 이번에 이제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제 여겼던 거겠죠. 그렇죠. 안 나오는 거는.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다시 나올 만한데 네. 이번에 이제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가 왔는데 비공개로. 비공개 일정으로 한단 말입니다. 네. 네. 마음은 답답할 겁니다.
얼마나 사진 찍고 싶고 네. 그걸 찍어서 또 올리고 싶겠어요. 그 낙으로 지금 살아왔는데 네. 그걸 못하니까 속으로 막 우라가 치밀겠죠. 네. 또 해외 순방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맞습니다. 여행도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G7에서 이번에 안 불러준다고 그러고. 그렇죠. 환장하겠어요 진짜. 네, 아주 답답할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정말 이제 해외 일정에는 이제 나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진 않겠죠. 가서 명품도 사야 되는데. 그럼요. 아. 그 그렇군요. 김건희가 만약에 공개 일정을 다시 시작한다. 예 예. 사진 찍어서 올린다. 네네.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느냐? 아하. 국면 상황을 뒤집을 만한 계획이 네. 완전히 확립됐다. 아. 라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걸로 비춰보면은 우리한테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좋은 게 아니라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네요. 위험한 신호죠. 대단히 공포적인 그렇죠. 분위기가 네, 공안 정국과 그때 뭔가 이제 전쟁 분위기와. 곧 사고를 칠 거라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김건희를 네. 내세워도 될 만큼. 네, 네. 니네를 아무리 난리 쳐봐야 나 한 번에 다 뒤집을 거야. 예. 그 있지 않으면 내보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 그 젤렌스키식으로 네.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있죠. 뭐 대선이건 뭐건 그렇죠. 전쟁해 그냥 네, 이렇게요. 그렇죠. 형님들도 또 지금 분위기 좋은데 그렇죠. 하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미국 형님, 일본 형님들 지금 이번에 만나셔가지고 네. 완전히 한 몸이 돼서 지금 싸우자는 분위기인데 네. 우리도 같이 한다. 아 그렇게. 아 굉장히 그 사진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좀 안 안 좋은 거죠. 좋은 거네요. 네. 예.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그 법무부에서도 최은순을 막 내보내고 싶었는데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류라고 하는 게 부적격을 받으면 이제 아예 끝인데 심사 대상에 오를 수가 없는데 보류는 그냥 다음 달에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시기를 보는 거죠. 시기를 보는 거죠. 간을 보는 거죠. 김건희 사진 올라올 때 아우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야, 그럼 이거 5월 위험한데요, 이거.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시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이 지금 5월 말까지더라고요. 지금 21대 국회 임기가. 네. 아직 22대는 안 됐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5월 달에 뭔가 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그 김건희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 네. 그 최재형 목사님 관련해서 이쪽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스토킹. 스토킹 혐의로. 네. 근데 스토킹 혐의가 되려면은 김건희가 그 진술을 해야 된대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힘들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스토킹이네. 이게 이제 되는 건데 과연 김건희가 나와서 수사를 받을 것인가? 네. 또 안 받겠죠. 안 받겠죠. 이거 받는다면 그거는 상황이 끝난 거라고 봐야 된다니까요. 네. 준비가 다 된. 오히려 그것이 아주 재앙의 전조라고 봐야죠. 이거 지금 아직은 총선은 끝났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 거네요, 그럼 저희들이.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한 건데 그래서 총선 끝난다고 윤석열이 가만히 앉아서 오랏줄을 받을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지금 방송 장악이 너무 지금 심합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뭐 김건희 모녀가 23억 그 수익 내용 다룬 방송 5건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냈어요. 네. 이 정도면 이제 뭐 거의 뭐 막 나가자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번에 정상회담이래 영수회담 하면은 네. 이거 방심위원장 날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네. 요즘 굉장히 좀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너무 떨어지는 건데, 선생님.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는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네. 이렇게 언론을 완전 장악했는데도 참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네네. 언론을 장악하면 국민들이 그 언론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안 봐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만 잘 돼. 유튜브만. 네, 사람들이 이제 언론을 불신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윤석열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다. 오히려 유튜브를 키워주는 거다. 뭐 대한 언론이니 뭐 이제 그런 네. 쪽을 비주류 언론을 키워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류 언론이 추락하는. 네. KBS도 지금 사람들이 이제 안 보잖아요. 박민의 방송. 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참 이제 세계적으로 정말 창피한 일인데, 맞습니다. 선생님. 어제건 빨리 정상화 시켜야죠. 네. 이게 지금 참 탄핵이 정말 언론 자유고 민생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관저 정치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또 여권에서 나왔죠. 네. 그 국힘당 쪽에서. 네. 관저 정치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까? 그쪽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기들도 네. 좀 황당한 모양이죠. 그렇죠.
옆에서 겪어본 사람도 잘 잘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뭘 의논을 하면은 네. 관저만 다녀오면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들으면 바뀌고 그다음에 잘 나오지도 않고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저희들이 증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용산 선거하면서 네. 그 관저 앞을 저희들이 계속 지켰거든요. 출근하나 보자. 안 나와요. 안 나와. 출근 안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총선 참패한 다음 날도 안 나왔죠. 네. 관저에 있었죠. 아, 네. 술판을 벌였나? 맞았을 수도 있고. 맞았을 수도 있다. 나 이 사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 관저에 있을 때 왜 이제 안 나오느냐?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네네. 일단 술 많이 먹고 뻗었을 가능성이 있고 뻗었을 가능성, 네. 또 하나는 김건희한테 매 맞거나 벌 서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 혼나고 있을 가능성. 네. 너 똑바로 안 해 이 자식아. 네네. 우리 어머니 언제 빼줄 거야? 아.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너무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또 김건희 붙잡고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나 좀 위로해줘. 이러면서 못 나왔을 가능성 네. 등등이 있을 수 있고 아하. 관저를 갔다 오면 말이 바뀐다는 얘기는 예.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군요. 네, 이게. 김건희가 뭔가 지시를 했는데 윤석열이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네네. 알코올성 치매 때문에 까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또 그거 까먹고 딴 얘기를 했어. 그러면 당장 호출 올 거 아니에요. 네, 너 네. 들어와 이 자식아. 아, 그럼 이제 가서 혼나고 네. 다시 나와서 말을 바꾸겠죠. 또는 김건희와 의논을 하지 않은 문제, 허락을 구하지 않은 중요한 문제를 자기가 결정해서 행동했을 때 네네. 김건희가 거의 동의 안 하면 아, 이제 혼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럼 또 말 바꾸고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그야말로 윤석열은 김건희의 그 종이다. 종이다. 예, 노예다. 아.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총리, 비서실장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네. 지금 이제 박영선 네. 전 장관 총리 얘기 뭐 지금까지도 계속 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정철 비서실장 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제 비선이 관여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가 아주 공공합니다 선생님. 예, 비선이라 하면 먼저 김건희죠, 김건희. 김건희를 얘기하는 거죠. 박영선이랑 김건희가 친하다고 그래요. 네, 친하다고 뭐 합니다. 20년 지기? 네. 무슨 얘네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친했던 거야 도대체? 결혼 전부터 지냈다는데요. 아 그래요? 윤석열과 그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친하게 지냈답니다. 박영선과 윤석열이요? 아니 김건희와 김건희와 박영선이.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부터 야 박영선 진짜 뭐 하는 사람이지. 뭐 하는 사람 세월호 때 그 질질 짠 사람이잖아요. 네네. 세월호 유족 앞에서 네. 막 울면서 네네. 여러분들 도와주고 싶은데 국회의석이 모자랍니다. 의석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그래서 의석 표 달라고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몰아줬더니 아무것도 안 했죠. 네. 그런 인간이죠. 저는 그게 너무 기억나요. 그 장면이. 그 장면이. 네, 그래서 이제 두고 보자 그랬거든 내가. 아. 자기 말을 지키는가. 네. 네, 전혀 모르고 쌩까고 내가 그런 말을 했나요? 뭐 이런 분위기. 그때가 180석 몰아줄 때입니까? 네? 그러고선 180석 몰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석이 지금 이번에 총선에서 많이 갔다고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선생님.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이 못하면. 이 시금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 김건희가 이게 지가 뭐길래 진짜 이렇게 막 그 뭐 멋대로 구는지 진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 박영선 장관 관련해서 추미애 또 장관이 또 한마디 했죠. 국내 사정을 잘 모른다고. 네, 미국에 또 이제 시작을 했잖아. 총선 결과 모르는 거 아니냐? 잘 모른다고.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최상병 관련된 최혜병, 네. 최혜병 관련된 사망 사건 이거 지금 이제 5월 3일 날 네. 올리자. 5월 2일인가 3일인가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 아마 영수회담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좀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그 이시원이라고 그 네.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놈이 압박을 가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예, 그게 드러났죠. 네, 이놈이 지금 원래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조작한 놈으로 아주 유명한 놈이지 않습니까? 네, 조작의 달인인가. 봐. 조작의 달인, 조작의 달인. 이것들은 뭐 다 조작의 달인, 뭐 도둑의 달인, 맞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놈이 그때도 대통령실 들어갈 때도 사람들이 야 이게 반대했었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놈을. 근데 이놈이 마침내 이 수사외압의 또 중심에 또 섰어요.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사실은 뭐 이시원이 문제겠습니까? 이시원이 혼자 단독으로 그걸 했을까요? 네,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했겠죠. 네. 또는 누구의 심기를 위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결국엔 고리인데 일단 이시원을 잡고 그 윤석열까지 쳐야 되겠죠. 네. 지금 이게 참
국군이 아니, 군인이 한 군인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네. 죽은 사건인데 네. 참 걔네들은 이걸 뭐 아주 작은 사건 뭐 이렇게 표현하더만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걸 완전 히 뒤덮어 버리려고 하고. 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 끝으로 올라가 보면 사실 이게 윤석열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들 지금 심증 아닙니까? 아, 뭐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탄핵 그 사유입니다. 사안까지 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까지 될수 탄핵 있는. 사유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네. 쟤네들도 이제 거부를 하고. 그래서 윤석열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받자니 네. 탄핵 사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네, 그러면 분위기가 확 반전되면서 탄핵 국면으로 넘어갈 수가 확 없어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길을 쓰고 막아야 한다. 받자니 힘들고 안 받자니 그것도 곤란한 것이 네. 뭐 총선 전이면 몰라도 참패한 다음에 안 받으면 아하. 뭐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네. 일단 안철수하고 이준석은 찬성표 던진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6명 남았잖아요. 네. 6명 이탈자 안 나올까요? 그 지금 뭐 그 도봉인가요? 거기 김재석? 김재석? 걔도 하겠다고 그러고. 그럼 3명 나왔네. 네네. 그다음에 뭐 비례 또 누가 있습니다. 그럼 4명. 네. 이제 둘 남았네. 이거 되겠죠. 당연히 재의결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22대 국회에서 넘어갈 그렇죠. 가능성이 그러면 윤석열은 완전 개쪽 아닙니까? 네. 거부권 행사에도 또 통과가 됐으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히려 그것도 레임덕, 데드덕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윤석열로서는 머리가 빠개질러 그럴 거예요. 지금. 이걸 받자니 골치 아프고 안 받자니 그 후폭풍과 네네. 뒷감당이 어려울 것 같고 예. 참 윤석열은 힘들 겁니다 이거. 술이 그냥 계속 들어가겠네요. 이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영수회담 자주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겠죠. 술 마시면서 그냥. 받을까? 다음번에 얘기해. 2주 뒤에. 그렇게 끌려다니면 안 되는데요, 그죠?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네네. 한 번에 딱 치고. 아니다 싶으면 쳐야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에 딱 한 번 만나서 네. 윤석열이 가장 그래도 양보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25만 원이에요. 네네. 그게 말로는 맨날 아니라고 막 난리를 치지만 네네. 덜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걸로 죽는 건 아니거든. 네. 그건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한 번 딱 만나서 그거 받아. 25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안 가. 땡. 이제 네가 더 양보할 거 없잖아. 그럼 이제 왜 만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리를 챙기고 이제 명분을 이제 확보하고 더 안 만나면 되죠. 네네. 그래서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잘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그 기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향후에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중에서 의정 활동을 좀 기대되는 당선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12%를 얻었어요. 2위가 이준석이었습니다. 8%. 이재명 대표가 5%로 3위였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장래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 이거는 이재명이 24%, 한동훈이 15%, 조국 7%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당면에서는 의정 활동 기대는 조국 대표한테도 훨씬 많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의정 활동이라기보다는 윤석열과 잘 그러니까 싸울 그런 사람. 거죠. 윤석열과 잘 싸울 사람. 네네. 조국 대표 제일 잘 싸울 것 같고. 이준석도 좀 이준석도 깨하고.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그 이재명 대표가 더 앞장에서 네. 싸워주기를 바라는 이 민심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이 표심 네, 그 저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현재로서는 좀 못 싸운다고 본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답답해하는. 답답해하는. 예, 그래서 이번에 영수회담 이 과정에서 잘 지혜롭게 풀지 않으면 이게 참 굉장히 큰 난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세게 잘 밀고 나가면은 국민적 지지와 그렇죠. 이런 게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 유세 마지막에 했던 그걸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권한을 부여했는데 네, 그걸로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니 이제 너희는 해고야 하는 그 명연설이 있어요. 그 앞에 가서 하는 거죠. 윤석열 앞에 가서. 그거 틀어줘도 되겠네. 틀어줘도 돼. 보여주면 돼. 잠깐만 보여줄게요. 너는 해고야. 해고야. 좋네요. 예. 오늘 저희들이 싸대기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방송으로 저희 싸대기 방송이 시즌 1이 이제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방송으로 전체 싸대기 방송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즌 2는 또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해서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윤석열은 끝났다 끝장을 보는 그런 싸대기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